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 이민 소식과 더불어서요, 관심 많으신 목사님들의 영주권 신청, 그리고 미군 복무자의 미립국 배우자나 부모의 영주권 신청 내용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새로운 달 4월이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예, 우리가 최신 이민 소식부터 하나씩 알아보면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뭐 항상 궁금해하시는 4월 영주권 문호인데요. 네, 뭐 여러 캐테고리가 있지만 가장 관심 있으신 거는 아무래도 취업 3순위가 되겠죠. 네, 취업 3순위가 현재도 이제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서 그 고용주의 초청장 I-140하고 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오픈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영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초청 케이스도 오픈 상태가 돼 있어서 초청장과 영주권 신청서를 바로 같이 동시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것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의 영주권 문호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예,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또 이민국의 여러 수속 과정이 대체적으로 느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민국에서 이 서류 수속 지연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고요? 예,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겠다는 거지 뭐 이걸 꼭 must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약간씩 빨라지는 게 조금 감지는 되고는 있지만 좀 지켜봐야겠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도 우리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사항은 급행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물론 이제 사실 급행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비용을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는 1,500불, 종교인인 네, 같은 네. 경우는 뭐 해서 2,500불까지 추가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지만 네. 빨리 이 케이스를 승인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도움이 되는 게 급행 처리거든요. 그렇죠. 영어로는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하고요. 근데 그 프리미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이제 다른 케이스로. 네. 그러니까 전에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급행 처리 케이스들을 앞으로 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시한은 뭐 10월까지로, 올해 10월까지로 보고 이제 몇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한 3년 후쯤, 2, 3년 후까지도 이제 타겟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실시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일단 좀 관심을 한인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급행 처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I-140, 이게 뭐냐면은 취업 영주권인데요. 잘 알려진 대로 일반 그냥 취업 영주권 같은 경우는 뭐 2순위 이하로 NIW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급행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네. 그런데 이제 한인분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미국의 국익이 되는 도움 분야의 연구자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네, 국익에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죠.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는 예술 분야라든지 아니면 뭐 과학이나 의학 쪽 연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영주권을 그 펌 프로세싱 없이 바로 초청할 수 있는 2순위 분야의 NIW라는 게 있습니다. 네. 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펌 프로세싱을 웨이버를 해준다는 거, 면제를 네. 해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안 됐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NIW도,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뛰어난 학자라든지 그런 이제 간부급 중에서도 높으신 분들, 큰 회사 다국적 기업에 그런 분들은 또 1순위로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뛰어난 학자, 예술가, 뭐 연구자들 1순위가 있고 NIW,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높은 캐러고리로 있는데 그 두 분야에 대해서도 그 프리미엄을 확대 실시하겠다. 아.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게 한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경우 이제 우리가 폼 I-539를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폼을 쓰셔가지고 한 이민 신분에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경우 또는 연장하시는 경우도 그 폼을 쓰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게 사실 학생 비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학생 비자가 작년까지 뭐 거의 1년 넘게 소요가 돼서 올해 초까지도 그랬고요. 네. 최근에 조금 이제 막 빨라지면서 막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지금. 그렇지만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학생 분야로 이제 학생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 같이 비민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그 분야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분이 그 다음 분야가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분야인데 I-765라는 폼으로 우리가 EAD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이 줄여서 노동 허가증이라고 우리가 이제 네, 보통 네.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게 프로세싱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뭐 가족 영주권으로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영주권을 다 먼저 받으셨어요. 결국은요. 노동 허가증보다요. 그렇죠. 사실 노동허가증이 영주권 받을 때까지 임시로 일하라고 주는 건데 네. 영주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 걸렸어요. 네. 1년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대부분 6개월, 7개월 그거는 뭐 굉장히 빨리 나온 케이스였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한 번만 딱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꼭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E2의 배우자도 네.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주권을 신청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허가증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만료가 되는데 재신청했는데 1년 넘게 걸려버리면 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갱신도?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이 필요가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뭐 궁여직책으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도 소개시켜드린 대로 뭐 L비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뭐 없이도 일할 수 있는 식으로 해준다는 대책도 있었고 뭐 접수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180일 연장된 걸로 자동 연장된 걸로 네. 관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게 다 커버가 안 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린 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거는 I-765라는 거 노동허가증 신청서에 대해서 급행 처리를 실시하겠다. 그런 안을 내놨으니까 요거 이제 한번 지켜보면요. 저희가 확정돼서 나오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세 가지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노동허가증 신청하시는 경우, I-140으로 이제 취업하시는데 NIW나 1순위 신청하시는 경우, 요 청원서 방금 요 이제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네. 급행 처리가 도입될 전망이고 만약 도입되면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 거고요. 예, 그렇죠. 하겠다고 했으니까 할 텐데 이제 언제 할지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을까지는 할 겁니다. 네, 네. 좋은 소식이었고요. 네네. 또 새로운 이민 소식 알아볼까요? 예, 새로운 이민 소식은 최근 이제 그 프로디 학교 관련 소식인데요. 작년 말까지는 조금 완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서도 프로디 학원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601 면제를 통해서 영주권들을 많이 취득을 하셨거든요. 네. 작년 말, 네. 작년 가을. 그래서 조금 사태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올해 초를 조금 지나고 봄 2월, 3월에 들어오면서 뭐 케이스들이 오래 끌었던 케이스들이 뭐 저희 사무실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 상담 오시는 분이나 얘기를 들으면은 대거 거절이 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다시 조금 강경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주의가 요망되고요. 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 경향이 또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당장 오늘 들은 소식과 지난달까지만 봤을 때는 다시 프로디 케이스들이 일괄적으로 거절이 돼서 오래 끌던 것들이 거절이 돼서 네.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어쩌다가 정말 100개 하면 한 2-3개 정도는 그냥 넘어간 예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세는 강경해지고 있고 아직 그냥 넘어간 예는 사실 드뭅니다. 아주. 네. 좀 그러니까 경향이 그렇다는 거죠. 경향이 예. 그걸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시민권에 관해서는 좀 시민권 거절 상담이 요새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쉬워졌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쉬워진 건 어떤 거냐면은 뭐 영어 시험 본다든지 국민 시험을 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인터뷰 자체를 할 때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인커리지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게 법령 안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할 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셔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네.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 뭐 딱히 뭐 범죄 이력이 있다 이런 거 아니어도 아니어도 일단 영주권을 내가 취득한 경위부터 잘 보시고요. 예를 들면은 내 부모님이 취업으로 영주권을 따실 때 네. 내가 어릴 때 영주권을 땄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케이스도 잘 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 일단은 시민권 신청하시기 전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고 하십시오. 거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그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몇 번은 해드렸는데 네, 네. 그건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상세하게 한번 더 다뤄드리기로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이슈는 뭐냐면은 IMF 시절에 이제 많은 이제 한국 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이제 정착을 하셨고 이제 신분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21세가 되면서 이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이 막 요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제 신청하실 때 이제 조금 주의할 거를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 자녀가 21살이 됐으니까 이제 다 끝이야 이렇게 막 하시지 말고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캐러고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나한테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거는 21세 이상 자녀가 있다는 거는
꼭 독수리 뭐 이렇게 좀 약간 슬랭으로 독수리와 결혼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캐리어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신청하시기 전에 조금 이제 주의하실 거 몇 가지 체크업을 하셔야 돼서 제가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막 21살이 됐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할 때 재정 보증을 쓰실 수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죠. 세금부 학생인 경우가 네, 많으니까. 네. 또는 이제 뭐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서 이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 대신에 이렇게 재정 보증을 연대로 서줄 수 있는 조인트 스폰서를 찾아 놓으시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아, 네. 예, 그걸 이제 잠깐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체크하실 거는 뭐가 있냐면은 너무 오래전에 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네. 내 자녀가 시민권자지만 합법적으로만 입국하셨으면은 내가 현재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국하실 때 쓰셨던 여권 안에 찍혀 있는 그 하얀 종이 I-94 출입국 관리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게 있는지 나의 합법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를 꼭 체크업을 하셔서 찾아 놓으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잊어버리셨다 그러면은 찾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건 네. 이제 변호사랑 상담하시면 돼요. 네, 네. 이제 그거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게 1번, 2번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빼놓지 마시고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사이에 지난 21년 세월 동안 혹시나 뭐 DUI에 걸리셨다든지 그다음에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으시다든지 네. 이런 기록이 있으실 경우는 법원 기록을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요. 네. 그걸 가지고 법률 그런 경우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 그럼- 기록 때문에 거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렇죠. 높아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하시고 내가 어떤 범죄 종류에 따라서 또 이민국이 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십시오. 네. 그거 세 가지만 제가 21세 이제 자녀가 이제 시민권자인데 막 20세가 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부모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조언입니다. 네. 뭐 아무리 시민권 시험 뭐 이번에 쉬워졌다. 뭐 나는 21세 시민권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네. 꼭 내 상태를 먼저 체크업을 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하셔야 미리 될 것 잘 같아요. 점검을 하시고 나가시면 문제가 없을 케이스이신데 네. 너무 나중에 열심히 혼자 하시다가 다 문제가 되거나 거절이 거의 다 된 상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제가 너무 많아서 아.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얼마 오래 기다리셨는데 시민권도 따시고 영주권도 따시면 될 텐데 그거 점검을 하나 안 해서 아. 다시 파일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거절이 돼서 복구가 안 되거나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네. 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 급하게 제가 시민권 신청하실 때 조심하실 거 그리고 21세가 되신 시민권자 자녀분들이 부모님 초청하시는 경우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주의하실 거를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최근 이민 소식들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네. 저희 복음방송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이 목회자분들, 목사님들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가장 뭐 과거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셨던 것은 이제 종교 이민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목사님이시니까 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I-360이라는 청원서 폼을 써서 이제 신청하시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또 학력이 높으세요. 신학 석사까지 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취업 이민 2순위로도 영주권을 취득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종교 이민과 취업 이민 2순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교 이민으로 먼저 영주권 신청 방법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예. 일단 이제 종교 이민을 신청하시려면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시려면은 일단은 종교 비자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목사님들께서 종교 비자는 그 교회의 소속 멤버십 또는 그 교회가 소속된 그 교단이라고 그러죠. 디노미네이션. 네. 어쨌든 간에 거기에 멤버십을 증명만 하면 됩니다. 2년간에. 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냥 학생으로 출석만 하셨어도 사실 그건 되는 거예요. 멤버니까. 아. 근데 이제 종교 비자와 달리 네. 종교 이민은 목사님의 그 종교 이민을 스폰서하는 교회에서 네.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다른 예외도 있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 스폰서하시는 교회에서 2년간 풀타임으로 시무를 하셨어야 됩니다. 아. 시무입니다. 2년의 멤버십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2-year 멤버십이 아니고 네. 2-year full-time employment입니다. 풀타임이네요, 심지어. 그렇죠. 특별히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는 풀타임이
풀타임을 많이 보죠. 아, 가끔 가다가 파타임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넘어간 예가 뭐 저기 범원 서비스 센터에도 있고 여기저기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 착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풀타임으로 되어 있고 그게 다수 판례입니다. 네, 네. 아닌 경우도 좀 있긴 있어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말고요. 음. 근데 이제 하지만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다 가주에 계실 테니까 그렇죠. 일단 풀타임 2년 심우가 있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2년간을 심우하시고 나면은 그 종교직에 종사하신다는 걸로 이제 그것을 베이스로 I360이라는 교회에 초청장을 넣으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증명해야 될 것은 이제 종교직에 종사하시는 거고 물론 이제 법상으로는 비안수직도 가능합니다. 네. 종교의 religious activity, 종교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다른 직종, 뭐 예를 들면 지휘자, 반주자 가능하지만 네. 최근 최근 경향은 거의 안수직만 해주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 경향은요. 아, 네, 네. 물론 그 법도 안 되는 거냐? 근데 법적으로는 되게 되어 있어요. 비안수직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종교직, 안수직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종교직에 종사하는 걸로 해서 초청장을 접수를 하시고요. 또 2년 풀타임 임플로이먼트를 네. 증명하셔서 넣으시게 되면 I360이라는 청원서는 아시겠지만 I485는 오픈이 되어 있으면 특히 뭐 이순희 경우는 대부분 다 그 방금 얘기한 360 같은 초청장과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가 가능하죠. 네. 근데 I360은 반드시 그 청원서가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야 I485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 I360 청원서 승인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9년 중반으로 가면서도 한 9개월이면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까지 26개월까지 확 2년이 훨씬 넘는 기간까지 늘어났다. 이제 조금 약간씩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는 있는데 네. 여전히 USCIS 웹사이트를 보면 17.5개월에서 23개월로 나오거든요. 여전히요. 청원서만 1년이 넘게 걸리면 이거 그렇죠. 총 1년 정도면 기간이 괜찮은데 1년 반도 더 걸리고 지금 거의 오래 걸리는 건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23개월이니까. 와.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냥 2년을 심호하시더라도 4에서 6개월. 사실 빠른 거는 2017년, 18년까지만 해도 2달 만에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360이. 네. 그래서 토를 다 합쳐서 7개월밖에 안 걸린 목사님도 계세요. 485까지. 네. 근데 그런 목사님도 계셨는데 지금은 360이 거의 17.5에서 23개월이 걸리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종교 이민은 2년간 먼저 심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2년의 기간이 기다려야 된다는 게 있고 그렇죠. I360이 지금 거의 23개월 가까이 걸리니까 또 2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오늘 시점으로 계산했을 때 가장 오래 걸린다고 계산하면은 거의 4년을 가까이를 기다려야 485를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485 접수까지만 4년이요. 그렇죠. 와. 그게 이제 종교 이민입니다. 프로세스가요. 네, 네. 그래서 종교 이민을 염두에 두실 수도 있고 또 아까 네. 말씀해주신 취업 취업 이순위로 염두에 그렇죠.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360이 뭐 6개월 미만 걸리던 시절에는 종교 이민들도 많이들 하셨어요, 목사님들. 그렇죠. 대부분 다. 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종교 이민으로 영주권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또 최근 상황은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360이 조금 걸릴 때도 그 2년을 기다리시기가 어려운 경우는 이순이들도 그때들도 많이는 하셨어요. 아, 그때도 네. 반반 하셨었습니다.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순이가 조금 더 많아졌죠. 왜냐면 360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 종교 이민 자체가 지금 기간이 승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취업 이순위로 좀 눈을 돌리는 목회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재작년부터 이제 막 그 굉장히 많이들 돌리셨죠. 네. 그럼 취업 이순위로 목회자분들이 영주권 받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취업 이민입니다. 아, 그냥 동일하게요. 그렇죠. 교회도 그 비영리 단체기는 하지만 사람을 고용인을 고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는 내가 종교 단체가 아니고 일반 고용주로서 내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포인트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이순희 취업 이민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요, 교회가 그러면은요. 스폰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교회가 스폰서가 되는데 이제는 일반 고용주가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다 하셔야 됩니다. 적정 임금을 정하셔야겠고요. 프리벨링 웨이지를 정하셔야겠고, 그다음에 광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광고가 들어오면 리크루트먼트 프로세스를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은 펌 시스템을 통해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을 접수를 하셔야 되고 펌을 네. 접수한다고 하시죠 다들. 네. 그렇게 해서 노동청 과정을 잘 끝나서 이제 노동 인증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I140이라는 고용주의 초청장과 그 다음에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넣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취업 2순위로 만약에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노동청 단계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청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차이는 뭐냐면 이민국 차일 때는 이제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같이 접수할 수 있죠 이 경우는요. 아, 네네. 그럼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시간이 있다고? 많이 단축이 되죠. 근데 이제 조금 한 가지 이제 조금 리스크가 커지는 거는 네. 아무래도 종교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 지불 능력, 아, 재정 임금 지불. 상태를 조금은 아무래도 리니언하게 봐주죠. 아, 종교 이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일반 고용주기 때문에 네. 교회 재정 상태 점검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빨리 영주권 나오니까 취업 2순위 해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뭐 다 되는 것도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오디시 걸릴 위험이 있죠. 아, 교회로 그럼 오디시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고용주니까 당연히 고용주가 받겠죠. 똑같이. 네. 리크루트먼트 프로세스를 제대로 했는지 펌 오디트를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네. 그런 이제 위험성이 조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경우는 교회가 재정 상태가 아주 좋은 경우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네.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 아, 왜냐하면 이제 일반 취업이민은 교회라고 봐주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뭐 그럼 우리 교회 재정 보고서로 될까요? 근데 그런 거는 고려 대상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원하는 거는 이민국이 원하는 거는 공신력이 있는 서류.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거짓말이 없었다라고 걔네들이 믿을 수 있는 거. 아, 예를 들면 IRS에 제출하는 경우. 네. IRS에 제출하는 건 이제 비영리 면세 기관이지만 폼 990이라는 것을 접수를 하실 수가 있죠. 네. 재정 보고서입니다. IRS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재정 상태를. 그런 폼 990 같은 서류. 그런 건 이제 믿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내가 그만큼 받고 있으면 되고 또 아, 알비자로 계시니까 아, 네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숫자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뭐 물어보시니까 우리 교회 통장에 얼마 있고 물론 이제 그거 봐주도록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하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at their discretion 뭐냐면요. 심사하는 사람의 재량권으로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려 대상이 돼서 그렇게 해서 많이들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확한 서류는 아니죠. 은행 통장에 얼마 있다. 물론 이제 알비자라든지 종교 이민 혹시나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우리 교회 법인 통장에 이만큼 있습니다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알비자 같은 경우. 하지만 일반 취업 이민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것으로도 증명할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그거 냈으니까 봐줘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 취업 2순위로 교회가 스폰서를 하시는 경우는 제대로 된 재정 서류와 그리고 이제 IRS 서류들 그걸 통해서 교회의 지불 능력 네. 프리벨링 웨이지라고 그러죠. 그걸 지불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정확하게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가 있고 교회의 재정 상태가 현재 좋은 경우로만 2순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들이 영주권 신청하실 때 종교 이민하고 취업 2순위하고 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뭐 내가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더 영주권 빨리 나올까 막 이렇게도 질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여건을 보셔야겠죠. 내 그러네요. 교회의 재정 상태도 보셔야겠고 네네. 교회의 재정 상태가 너무 나쁜 경우는 2순위로 가시는 경우는 좀 힘들고요. 네. 되게 이 종교 이민과 취업 2순위를 놓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거는 충분히 좀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그렇죠. 유리한 쪽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네, 현재 내 상태를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네. 장단점만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목사님들의 영주권 신청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주제를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네. 이 미군 복무자의 미립국 배우자나 미립국 부모님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사실은 미립국자는요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해도 아니면 내 자녀가 시민권자라도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601A라는 면제 과정을 거쳐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현재 내가 미국에 복무적인 자녀가 있거나 사실은 예비역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복무하신 경험이 네, 있거나 네. 이제 그런 분들 광범위하게 사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신 거 군대에서
그분들의 직계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분들은 출국을 하시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직계 가족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그러니까 시민권자로 군대에 있는 분의 어머니, 네. 아버지, 그리고 그다음에 나의 부인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근데 보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 뭐 아이가 거기서 태어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별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부모님입니다, 사실. 네, 네. 또는 나의 배우자. 그러면 이 그런 과정- 분들이 이제 만약에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셨다. 근데 내가 미군에 복무하고 있고 보통 복무하면 시민권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미국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도 그리고 601A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도 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이 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데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이 그렇죠. 미군 복무자가 영주권 신청. 그럼요. 이걸 이제 플레이스 인 퍼럴이라고 그러는데 네. 국경을 넘어오시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세관과 이민을 거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인 I-94 번호가 없습니다. 아, 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알아들으시기 편하게 설명할게요. 네. 내 아들이 미군에 복무하고 있고 내가 캐나다 국경으로 넘어왔다. 그렇게 치면은요. 나한테는 I-94 카드 번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플레이스 인 퍼럴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나한테 그 I-94 번호를 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나한테는 이제 I-94라는 합법적인 번호가 있으니까 네. 내 시민권자 자녀 아들이 나를 초청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겠죠. 아. 합법 입국은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네, I-94 카드를 받았어요. 아, 출입국 번호가 부여가 되니까요. 부여가 된 겁니다. 이제 뭐 전화 주시면은요,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한 분이 받으셨어요. 1월 달에 받으셨나요? 지난 1월 달에 따님이 미군에 복무하시고 계셨거든요. 네, 네. 옛날에 오래전에 캐나다로 이제 입국을 하셨었는데 음. 굉장히 서류를 빨리 처리해 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내가 뭐 미입국을 하셨는데 네. 내 자녀가 미군에 복무 중이다, 또는 이제 내 남편이 과거에 복무했다, 아니면 새로 이제 결혼하셨는지 그런 경우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 예, 미입국자분들 중에서 뭐 가장 흔한 거는 자녀분이니까 케이스니까 네. 내 자녀가 미군에 입대했다. 근데 내가 미입국자다. 이런 경우는 빨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네, 뭐 자녀가 지금 미군에 복무하는 건 확실한 건데, 그렇죠. 근데 제대를 한 뭐 그런 배우자가 경우도 하실 수 있어도 있어요. 된다는 그럼요. 거죠. 예, 과거에 예비역도 가능합니다. 아, 그럼 이 플레이스 인 퍼럴 이 과정이 막 까다롭거나 뭐 서류가 복잡하거나 이런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절차를 잘 지켜서 하면 괜찮습니다. 아, 뭐 복잡해도 제가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럼 준비 과정만 좀 이 변호사님과 좀 철저하게 준비를 예, 예, 하시면은 뭐 승인이 잘 안 나온다 이런 과정은 아닌 거죠. 그렇죠. 아, 저희 정말-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전화를 네.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셔야 될 서류, 그리고 편지 작성부터 비롯해서 저희가 전부 다 잘 대행해 드리니까요. 네, 그건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영주권 받는 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가장 가까운 1월 달에도 받으셨죠. 따님이 미군에 복무 중인 경우. 네, 정말 미국에서는 이런 신분을 주는 거에 있어서 이 미군에 복무한 것에 대한 뭐 다른 걸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게 그럼요. 신분 주는 것 그건 같아요. 굉장한 봉사를 한 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그 가족한테 그건 당연한 예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예.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 모시고요. 다양한 이민법 관련 소식 알아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네. 각자의 사정들 다양하게 있으시니까요. 뭐 상담을 원하시거나 고민이 네. 있으신 분들, 이민법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청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 사무실 전화번호는요. 714-522-5220입니다. 714-522-5220. 그리고 LA 사무실 번호는요. 213-232-1655. 213-232-1655. 이렇게 두 군데 다 전화하셔도 됩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과 LA 카운티 사무실 두 곳 다 있으니까요. 네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